안녕하세요. 소마테라피 박지영입니다. 음, 제가 요즘 이 소마틱스 그리고 소마틱스의 한 메소드인 소마테라피에 관련된 이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영상들 중에 오늘은 소마테라피가 운동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주로 운동 강사들이 소마테라피를 배우는지, 그리고 이걸 운동 강사들이 배워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그런 이야기 가운데 이제 움직임의 예로 이 골반 중립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있다 나오게 될 겁니다. 저는 현대 운동, 교정, 재활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개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인간의 기능을 바로 이해를 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이 바른 정렬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개입들, 그리고 바른 자세, 바른 움직임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불필요한 의도들, 이런 것들이 도움은커녕 더 많은 스트레스를 사람들에게 주게 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게 돼요. 바로 이 점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움직임 관련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소마테라피를 배우고 있는데요. 소마테라피는 어떤 특정 운동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요. 인간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공통적인 내부 움직임 기능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에요. 움직임 관련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들으러 다녀보셨을 거예요. 같은 동작인데도 가는 곳마다 다 조금씩 다르게 가르치죠. 포인트도 다르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이 스쿼트 같은 것도 시대에 따라서도 아니면 가르치는 선생님에 따라서도 약간씩 방법들이 다 달라요. 이런 것처럼 어디 가나 이 같은 동작이고 같은 메소드인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다들 저마다 다른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또, 공통적으로 똑같이 말하고 있는 이런 이 정렬이라든지 움직임 방법이 결코 바른 것도 아닌 예는 너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좀 이따 제가 골반 중립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부분인데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맞는 건지 스스로 판단하는 게 힘들어지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유명한 교육, 막 이제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듣는 교육에서 하는 방법을 따른다든지 아니면 이제 유명하신 인플루언서 선생님이 따르는 방법을 뭐 이렇게 좀 따르는 이런 경향들도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계속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탁해서 끌려다녀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면요. 특정 운동 메소드가 아니라 인간 움직임의 근본 원리를 깨닫는 공부가 필요해요. 소마테라피가 이런 근본 원리를 배우는 학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운동 강사들이 배우러 오시기도 하고 어떤 운동이든 관계없이 그리고 운동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움직임하고 관련해서 뭐 이제 의사나 물리치료사나 아니면 이제 움직임과 접목했을 때 효과가 더 좋은 심리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전문가분들께서 다양하게 배우러 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마테라피에서 움직임의 근본 원리, 인간의 근본 기능을 배우면 어떤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알아보기 위해서 움직임에서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소마테라피 교육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주신 이런 피드백 반응 중에서 꽤 요란했던 이 피드백이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골반 중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골반 중립에 대한 이해를 대부분 골반 고정으로 많이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15년 넘게 필라테스 공부하고 지도하셨던 선생님의 그 허망했던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골반 중립은요, 골반 고정이 아닙니다. 골반은 고정시켜서 쓸 수 있는 구조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고정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팔다리를 움직이면서 골반이 계속 처음처럼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 이걸 이제 많이 강조하게 되죠. 이제 그래야 골반 주변 코어를 강화하는 방법이라면서 중심을 단단히 지킬 수 있는 건강한 힘이라고 막 이제 이렇게들 많이 쓰고 계신다고 해요. 그런데 골반 중립은 골반이 움직이는 걸 허용해야 가능합니다. 그게 골반의 바른 기능이에요. 골반을 움직이지 않고 골반을 고정하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팔다리 움직임이 대칭이든 비대칭이든, 다시 말해서 좌우 팔다리가 같은 움직임이든 따로 움직이든 골반이 중앙에 계속 있으려면 좌우 골반이 팔다리 움직임에 맞춰서 대칭이든 비대칭이든 반응해서 움직여야 제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있는 힘껏 힘을 줘가지고 골반이 못 움직이게 하는 것이 골반 중립이 아니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움직임으로 경험을 조금 해볼게요. 음, 어떤 자세든 관계없어요. 눈을 뜨고 정면 한 곳을 바라보세요. 이걸 계속 유지하시면서요. 가슴이 가리키는 방향이 약간 좌우측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돌려보시겠어요? 근데 머리와 눈은 계속 정면 앞쪽 한 곳을 바라보세요. 이 가슴을 많이 돌릴 필요 없어. 1, 2cm만 돌리세요. 그렇게 가슴을 좌우로 돌려도 그래도 머리 제자리에 있을 수 있죠. 이걸 우리는 머리 중립, 머리 제자리인 상태에서 가슴을 움직인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골반 중립 같은 맥락의 의미죠. 여러분 머리 제자리 두려고 목머리에 힘 주셨나요? 그냥 한 곳을 보고 있었죠. 그죠? 자, 이번에는요, 머리, 목, 몸통 사이에 관절이 없는 동상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동상에는 관절이 없잖아요. 이제 본인이 그런 동상이라고 상상을 하시고, 어깨 가슴을 좌우로 1cm, 2cm 정도만 돌려보세요. 회전하란 얘기예요. 그럼 머리 같이 따라가겠죠. 뭐, 어깨 가슴이랑 머리 사이에서 관절이 없으니까 같은 방향으로 트렁크처럼 같이 돌아갈 거잖아요. 머리와 가슴 사이 어디가 움직임이 더 많이 일어나나요? 아까 머리 중앙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어깨 가슴 좌우로 돌렸던 거랑 지금 같이 돌리는 거랑 어디에서 목머리, 몸통 사이에서 움직임이 더 많이 일어나요? 첫 번째라는 거 이해하시죠? 머리가 움직인 거예요. 다만 머리가 볼에 해당되고 머리 아래에 있는 경추 1, 2번 관절 이 복합체가 소켓에 해당되는데 머리를 움직일 때는 대체적으로 볼이 움직이는 움직임의 형상학이고 그다음에 머리가 제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경추 1, 2번 아래쪽 목이 움직이게 되면 소켓이 움직이는 형상학이죠. 둘 다 머리가 움직이긴 마찬가지예요. 이거 이해하시죠? 그런데 관절이 있다는 걸 가정하고도 머리 중립을 위해서 힘을 줘서 못 움직이게 하면서 중립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 머리 계속 정면에 두시고 가슴과 어깨가 왼쪽,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는데 점점 더 많이 회전하게 해보세요. 그렇게 더 많이 회전을 하게 되면 머리도 같이 회전을 하려고 할 건데 절대로 회전하지 못하게 정면을 계속 바라보게 힘을 줘서 애를 쓰시고 가슴과 어깨는 더 많이 왼쪽으로 돌리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머리와 어깨 가슴 사이에 있는 목 근육이라든지 이런 근육들이 굉장히 많은 텐션으로 애써서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이 방법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건 우리나라라고 표현하기는 좀 못하네. 거의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근육 강화 움직임이죠. 여러분, 머리하고 어깨 가슴 사이에서는 서로 머리가 중립인 상태로 어깨 가슴이 움직일 수 있는 가동 범위는 구조상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의도가 있어서 회전을 하든 어깨 가슴이 의도가 있어서 먼저 회전을 하든 그 가동 범위 이상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따라가게 하면서 힘을 줘서 고정시키고 중립을 만들어가지고 더 많은 회전을 하면서 움직임을 반복하게 되면 그 사이 근육들이 강화가 된다라는 방식으로 근육 강화 훈련을 하고 있어요. 이건 비기능적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일상에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하게 되면 이 패턴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을 써서 애를 써서 한 곳을 움직이지 않고 고정시켜서 움직이려고 하는 움직임은 일상에 없어요. 그럼 어때요? 근육은 사용되지 않으면 소실되고 빠집니다. 네. 그래서 애써 만들어 놨던 근육들이 빠지니까 그거 빠지면 건강하지 않다면서. 그런 비기능적인 방법으로 일주일에 3회 이상은 센터에 나와서 근육 강화 훈련을 해서 그 근육이 빠지지 않게 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사용할 방법도 아닌 방법으로 그것도 우리 몸에 있는 조직이라든지 관절들을 상하게 만들면서까지 근육을 강화시켜가지고 붙여놓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 앞뒤 안 맞는 말이 저만 불편해요. 이게 논리가 안 맞는 거라는 걸 저만 불편한가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이 논리적인 반박을 하는 것을 못 하시면서도 무조건 아니래요. 틀렸대요. 근육 강화 운동은 해야 되는. 그래, 근육 강화 운동 하는 거 좋은데 그렇게까지 비기능적인 움직임으로 근육 강화 훈련을 하는 게 어떻게 건강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에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이 듣고 싶은데 그런 반박은 전혀 없어요. 아니, 이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려면 근육을 강화해야 된다는데 왜 너만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논리예요. 그래서 제가 틀렸다고 말을 하는데 본인들이 주장하는 이 주장이 얼마나 논리가 빈약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누려고 하지를 않아요. 제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많이 답답한데, 이런 이론이 언제쯤 보편화되어서 사람들의 운동과 교정, 재활에 적용이 될 것인지, 하, 팔다리가, 이 오늘 주제 내용은 해야 되니까 계속 얘기를 해보면, 팔다리가 몸통 골반과 연결돼 가지고 움직이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팔다리를 움직이는데 골반이 움직이지 않고 고정하는 게 어떻게 중립이라는 의미와 같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비기능이거든요. 한 가지 더 실험을 해볼게요. 정면을 바로 보신 상태에서요. 오른쪽 어깨가 1, 2cm 정도만 오른쪽 귀 있는 방향으로 살짝 올라오게 해보세요. 그러면 왼쪽 어깨는 왼쪽 귀보다 한 1, 2cm 아래로 낮아지는 거 맞나요? 그렇게 하시면서요, 여러분의 머리가, 정수리가 처음처럼 천장을 가리키고 있는 상태 유지할 수 있어요. 반대편도 왼쪽 어깨 올라오고 오른쪽 어깨 내려가고 하는 움직임을 하시면서 1, 2cm만 하세요. 많이 하지 마시고요. 머리 계속 제자리에 있을 수 있죠. 이거 머리가 중립이다 라는 표현과 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고 왼쪽 어깨가 낮아질 때 머리도 어깨하고 몸통이 함께 기울어지는 방향으로 왼쪽으로 함께 기울여 보세요. 1, 2cm만. 머리목과 몸통 사이에서 뭐가 더 움직임이 많이 일어난다고 느끼시나요? 첫 번째 거죠. 중립은요, 고정이 아니라 움직임입니다. 움직여야 중립이 가능하다는 걸 말하려는 거예요. 이건 필라테스뿐만이 아니라 운동을 하면서요. 어느 부분을 고정해라. 그 부분이 제자리에 있게 둬라. 그러면서 움직여라. 중립인 상태를 유지해라는 모든 움직임에서 이 원리와 같습니다. 이런 것을 이해하면 골반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애쓰면서 키운 코어 근육, 이런 거 실제 내 몸을 사용하는 기능하고 전혀 상관없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저는 이제 교육을 들으러 다니지 않지만 예전에 하이엔드 교육을 들으러 다닐 때 보면 교육이나 세미나 수료 이력이 엄청나게 화려한 분들을 종종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 정도 배웠으면 이제 그만 다닐 때도 된 거 아닌가 하는 분들이 여전히 풀리지 않는 목마름을 가지고 이 교육, 저 교육을 계속 찾아다니세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육들은 근본 원리보다는 그 근본 원리를 아는 사람이 도출해 놓은 결과물을 가르치거든요. 원리 이해 없이 결과물만 가르치는 과정에서는요, 수많은 오해들이 생겨나요. 이 골반 중립처럼. 그렇게 무수히 많은 오해들이 지금도 많은 움직임 관련 클래스에서 저마다 건강한 방법의 노하우로 마치 비법처럼 전수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근본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결론 도출만 계속 배우러 다니면. 사람들을 지도하면서도 자기가 배우지 않았던 다른 케이스를 이제 만나게 되면 또 다시 벽에 부딪혀요. 그럼, 아, 내가 아직 배움이 부족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또 배우러 다니죠. 그런데 인간 움직임은요, 교과서나 교육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적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이걸 원리 도출 과정이 아니라 결과값으로만 배우러 다니니까 배워도 배워도 경력이 아무리 쌓여도 알쏭달쏭하고 목마름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근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배운 것과 다른 경우의 수를 만나게 되면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이건 그룹 레슨이든 개인 레슨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배워도 직접 내가 지도하는 사람 몸을 볼 줄 모르면 무슨 지식을 어떻게 꺼내서 적용해야 하는지 이 적재적소에 꺼내서 쓸 수도 없어요. 누구를 가르치든 내 몸에 적용을 하든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이 결론을 가르치는 교육 이제 그만 들으시고요. 원리를 배워서 내가 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상태의 교육을 배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